표면 가이드라인 빨리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잠을 잘 자고 싶어요. 나는 뇌가 건강하고요. 최상의 나의 퍼포먼스를 이루고 싶어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제일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규칙성이에요. 네, 나의 몸은, 나의 뇌는 규칙성을 가장 좋아해요. 네, 사람의 어떤 본성과 반대죠. 사람은 자유롭고 싶고요. 아무 때나 자고 싶어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자고 싶어 하고요. 금요일날 좀 늦게 놀고 싶어 하고요. 근데 그게 별로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비극이에요.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 지키는 게 1번. 1번. 주중, 주말 이런 거 없어요. 뇌는 내가 오늘이 금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몰라요. 학기 중인지 방학인지 몰라요. 휴가인지 직장 다니는 중인지 몰라요. 늘 똑같이 시계처럼 산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 적절한 활동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뒤에 빛 조절 활동 내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 운동해란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은 언제 하건 상관 다 좋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요. 내가 그날 밤에 숙면을 좀 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퀴즈! 오전 6시에 뛰는 게 좋겠습니까? 오후 6시에 뛰는 게 뛰거나 걷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답은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숙면을 위한 운동이에요. 이 시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때라 오전 6시라도 하는 게 나아요. 예, 하는 게 난데 숙면을 위한 운동은 저녁 6시에 하는 게 그날 밤에 어떤 근육의 이완이라든가 혹은 멜라토닌 분비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6시가 좀 낫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수면장애 환자한테 운동을 꼭 물어봐요. 운동하세요? 규칙적으로 하세요? 물어보는데 저 골프 쳐요. 저 등산 가요. 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세요? 그러면 주말에 하죠. 그건 레저 활동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운동은 레저가 아니고요. 주중에 최소 3번 이상 같은 시간대에 시행하는 육체운동, 육체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걷는 것도 좋고 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레귤러하게 하는 게 있는가 물어보는 게 운동이고요. 주말에 뭔가 왕창 하는 거, 그것은 레저 활동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요.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빛 얘기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빛 얘기 안 했어요. 빛이 되게 중요한데 빛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어서 밤에는 빛이 없어야 돼요. 즉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에 해가 지면은 불은 실내의 불은 꺼야 되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실내에 있다면 빛을 밝게 해야 돼요. 즉 나의 빛 조절이 태양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네. 해가 떨어지면 방에 불을 켜죠. 환하게. 자기 직전까지. 예.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낮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병이 생깁니다. 불면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 동안에 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사니까 도시에서는 밝은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잘 때. 암막 커튼 치지 않고 빛이 많이 들어오면요. 유방암과 전립선암 위험성이 7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텔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불 켜놓고 자는 사람 되게 많고요. 예. 뇌를 교란시켜요. 멜라토닌 안 나오게 해요. 그래서 잠 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화장실 조명이 밝은 이런 노란색 혹은 하얀색 조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야간에 멜라토닌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화장실 빛 때문에 확 떨어져요. 잠 못 자요. 갔다 오면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프랑스에 그 학회 갔을 때 호텔에서요. 와, 여기는 선진적이에요. 빨간불이에요. 화장실이. 이건 굉장히 생체 리듬적인 여기거든요. 생체 리듬 친화적인 거예요. 붉은 어두운 적색 등을 해야 된다.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병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야간에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붉은 어두운 적색 등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복용 처방 없이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멜라토닌은 오늘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 별로 효과 없어요. 예, 드셔보셔서 아시죠? 이 멜라토닌은요 시차 적응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시간 전에 스마트폰 끼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 되게 많죠. 예,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나오고 블루라이트가 안 나오더라도 그 빛 자체가 뇌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을 없애뜨려요. 그거는 그 뒤에 연구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잠 못 자서 4시간씩 스마트폰 보시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데리고 와서 잠을 못 자서 보는 건지 보느라 못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암실에서 하룻밤 스마트폰을 뺐고요. 재우기 직전까지 멜라토닌 측정을 했고 재웠어요. 멜라토닌은 침으로 측정해요. 침을 이렇게 질겅질겅 솜을 씹어서 거기 침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측정하면 돼요. 이걸 1시간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하룻밤은요. 원래 하던 대로 4시간씩 스마트폰 보세요. 그리고 4시간 만에 끄고 어두운 데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멜라토닌 분비하는 시간, 멜라토닌 양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멜라토닌 분비하는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잤을 때, 보면서 잤을 때 30분 이상 지연돼요. 이 30분을 굉장히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실제 느끼는 건 2시간 이상이에요. 잠들기 어려운 게. 혹은 선잠 자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 다음에 멜라토닌 농도도 50% 가까이 이상 떨어뜨려요. 즉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 자기 전에 멜라토닌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근거예요. 잠의 질 떨어져요. 잠의 질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빛 조절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이밍. 나의 생체 시계를 깨우려면 아침에 빛이 왕창 들어가야 돼요. 내 눈을 통해서. 그래서 기상 직후에는 매우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뛰면요. 이 블럭돼요. 그래서 뛰지 말고 아침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 권해요. 특히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서는 이 노인분들을 밖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갖다 모셔놓고 빛을 쪼이게 하는 것 자체로도 뇌를 깨우고요. 그날 밤에 잠을 좀 잘 자게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빛 밝다고 선글라스 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안 돼요. 아침 시간에 선글라스 끼면 그날 밤 잠 못 자요.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다. 세 번째, 낮에 사무실에서 일한다. 굉장히 밝은 조명. 지금 굉장히 밝거든요. 만룩스 이상인데 이렇게 밝게 낮 시간에 있고요. 점심시간에는 어둡게 해서 20분 정도의 낮잠을 자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 다음엔 해가 떨어졌어요. 일몰 후에는 조명을 150럭스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요. 자기 전까지 시간이 한 4시간 남잖아요. 그때 집에 불 다 꺼야 돼요. 거실 불 다 꺼야 돼요. 테레비를 볼 수는 있어요. 컴퓨터를 할 수도 있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천장불은 꺼야 돼요. 네. 조명이 150럭스면 어두컴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전 2시간에 핸드폰 오프, 스마트폰 오프. 강력한 빛 제한을 해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적절하게 되고 많은 양이 돼서 잠을 잘 잘 수 있다. 즉 빛은 아무 때나 쪼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별로 빛이 노출이 적절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잠을 잘 자게 하는 음식이 뭐예요? 없어요. 없고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전 3시간 동안의 금식 공복 상태입니다. 공복 상태예요.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내가 불면이 있으면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절대 먹으면 한 모금도 안 먹어보세요. 한 열흘만 해보세요. 잠 애기처럼 자요. 잠들기도 쉽고요. 들게요. 해보세요. 예. 하루 해보고 에이 효과 없어. 그러고 열흘 해보세요. 열흘. 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뭐 따뜻한 우유, 뭐 바나나 섭취, 뭐 트리토판 뭐 이런 거 별 도움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 드시는 게 맞고요. 자기 전에는 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을 얕게 하고 렘수면 억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속는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술 때문에 잠을 더 못 자서 약과 술에 막 같이 의존하는 생활이 돼요. 처음부터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낮잠 권고해요. 기상 8시간 후, 취침 8시간 전에 20분 낮잠을 자면요. 심장 건강을 도와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올바른 수면 자세가 무엇일까요? 네, 하늘 보고 자는 거예요. 옆으로 자야만 잠이 와요. 그러면 코나 수면호흡장애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하늘 보고 자면은 숨 막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숨 막히는 건 모르더라도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테이지 1 수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옆으로 자죠. 옆으로 자는 걸 권고하던 때도 있었어요. 호흡장애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재웠더니요. 근골격계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 호흡장애를 고치면서 바로 하늘 보고 자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결론 내린 상태고요.
제일 최악이 엎드려 자는 거예요. 예, 엎드려 자는 거는 몸에 다 나빠요. 목 디스크도 생기고 허리에도 안 좋고 호흡에도 나쁩니다.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골이 방지 도구라고 불면증 치료 건강식품이 시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임상시험을 엄격하게 거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사용자들의 경험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인 거예요. 이것도 의료 장비가 아니라 그냥 웰니스 제품인 거거든요.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예, 권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쾌명 가이드라인 있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 빛 제한, 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왜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요. 하기 쉬운 거. 이거만 먹으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잠을 잘 잘 거야. 내가 이것만 코에 끼우고 자면 수면호흡장애 같은 건 없어. 내가 술을 먹고 자건 약을 먹고 자건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는 되게 뭐랄까 인간 본성이기도 해요. 아니한 생각 때문에 이런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요. 효과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비싸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선별해야 되고 상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 나의 건강한 수면 습관 위해서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모니터링 하는 게 좋고요. 요즘 스마트워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수면 시간 잘 맞춰요. 그래서 이거를 주중주말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몇 시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내가 여기 스텝스가 움직임도 나오잖아요. 활동량이 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거는요, 일반적인 수면장애 조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었고요. 이거는 정말 환자들 있잖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고 클리닉에 오시는데요. 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 규칙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이 의외로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요. 잠이 안 오니까요. 잠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먼저 취침 시간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한 뒤로. 내가 원래 11시 자는 사람이었는데 불면증이 생긴 다음에 9시에 가서 누워요. 그러면 더 잠을 잘 자지 않을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일찍 자면 더 잠 안 와요. 더 늦게 자야 돼요. 원래 시간대보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취침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로 결정을 했으면 의료진과 상의했고 결정했으면 그냥 약 먹는 시간도 미리 정하고요. 그냥 갈등하지 말고 드세요. 약 먹을까 말까 걱정하고 그냥 처방해 준 거를 2개 주면 하나 빼고 먹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뭔지도 모르고 막 빼고 먹고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마시고요. 취침 시간 정하고요. 약 먹는 시간 정하고요. 결정했으면 갈등 없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은 내가 평소 하던 수면 시간의 70%, 80%로 제한하세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60% 이하로 막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75%, 80%까지 제한해 봅시다. 자는 시간 줄이는 거예요. 못 자니까 줄이는 거예요.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딱 시간을 정하면요. 그 안에서 내가 3시간밖에 못 자건 2시간밖에 못 자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원래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는 시간 말고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세요. 네. 이 생활을 어느 정도 한 2주, 한 달 하다 보면요. 이게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생체 시계가 세팅이 돼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시길 정말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서 잠 못 자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아까 취침 시간 정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2시간 전부터 빛 제한 시간을 가져요.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도 웬만하면 끄고요. 굉장히 빨간빛 소등만 딱 켜놓고 나만의 루틴, 잠을 자기 위한 루틴을 갖기를 권고하는데 나의 심신을 이완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 잘 시간이라는 거를 나한테 뇌를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요. 이완일 수도 있고요. 독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음악 감상일 수도 있고 또는 걱정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 노트를 좀 쓰세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가 1번, 2번, 3번 객관적으로 쓰세요.
그거를 이 2시간 동안에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내 걱정 다 여기다 쏟아냈어. 나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난 이제 가서 자면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가 자자. 이런 루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해보시고요. 스트레칭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를 2시간 정도 갖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편하고 이완된 상태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이 아니어서 질문을 실시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받게 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수면장애 겪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